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초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를 비롯하여 선비와 유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했던 흉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기원전 9세기경 등장한 스키타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목 집단으로 인도 이란계에 속하는 민족입니다. 스키타이 관련 상세한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스키타이의 조상은 헤라클레스와 하반신이 뱀인 마녀 사이에 태어난 새 쌍둥이이며 이 설화를 통하여 그는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의 강력함과 야만성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키타이는 원래 아락세스강 동쪽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마사게타이족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흑해 부간의 킴메르인들을 공격하였고, 그들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남쪽으로 도망치자 그들을 추적하면서 중동 지방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키타이 국가의 영역은 동서남북 각각 20일 거리의 정사각형 모양인데, 동서로는 도나우강에서 아조프해에 이르며 남북으로는 흑해 부간에서 북방 삼림지대에 이르는 초원입니다. 이 지역에 스키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4종류의 집단이 있었고, 가장 핵심은 왕족 스키타이이며 그 서쪽에 유목 스키타이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농경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가 있는데 이 두 집단은 슬라브 계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아시리아, 메디아, 우라루트 등 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이던 시기로 갑자기 등장한 스키타이는 이들 국가와 때로는 연맹을 맺고 때로는 적대하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퀴로스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그가 사망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반란이 발생하였으나 다리우스가 이를 진압하고 제국을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리우스 대제는 이 반란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문을 새겼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9명이며 이 중 오른쪽 맨 끝에 보이는 인물이 사카라는 집단의 수령 스쿤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이라 불렀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스키타이를 사카라 불렀죠. 중국에서는 색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어원을 지닌 말입니다. 참고로 이 비문의 사카는 헤로도토스의 글에서 설명된 다리우스가 원정을 했던 스키타이인들과는 다른 집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기원전 514년에서 512년경 70만 대군을 이끌고 스키타이 원정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들 군사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스키타이의 본거지인 트라키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키타이인들은 계속 대결을 피하고 초원 깊숙이 들어갔고, 다리우스는 그들의 종적을 찾아 초원을 헤매야만 했지요. 하지만 곧 상황이 역전되어 스키타이가 추격하고 다리우스가 도망쳤는데 그는 운 좋게 추격을 피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키타이는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침공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키타이의 명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후 그리스의 여러 도시와 교역도 하면서 스키타이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4세기 아테아스 왕 치세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에 다량의 곡물을 수출하여 부를 쌓았는데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아테아스는 도나우 서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죠. 하지만 90세의 고령이었던 그가 기원전 339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사망하면서 스키타이는 서서히 쇠망의 길로 들어섰으며, 기원전 3세기 후반 서쪽에서는 켈트족이, 동쪽에서는 사르마트인이 밀려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쇠퇴하였고 결국 기원전 2세기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동호가 흉노 묵특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 오한산과 선비산에서 살게 됨으로써 오한과 선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3세기 말 몽골 초원 동남부에 거주하던 유목 집단이 동북쪽으로 이주하여 싱한링 산맥 중부로 간 오한과 눈강 상류의 산악 지역으로 들어간 선비로 나누어진 셈이죠. 그리고 1세기 중반 오한이 다시 남서쪽으로 이주한 뒤에는 선비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여 동으로는 내몽골에서부터 서로는 주천과 도낭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변에 넓게 분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비는 후한, 오한과 협력하여 북흉노를 공격하였고 그 결과 흉노를 대신하여
몽골 초원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선비는 공격 방향을 남쪽으로 돌렸으며 후한은 2세기 초 흉노보다 더욱 심각한 약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비 세력이 성장하여 2세기 중반에는 반석계와 가비능이라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가 출현하였는데요. 다만 선비는 이들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통하여 일시적인 통합을 이룬 것일 뿐 과거 흉노의 경우처럼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부족으로 할거하던 선비인들은 후한이 붕괴되고 삼국이 정립하는 혼란한 상황에서 중국 북부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은 후한이 망하자 한족의 영역은 화이수이 이남으로 축소되었고 유목민들의 무대가 북중국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지요. 3세기 후반이 되면 흉노 선비인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이민족이 이미 산서지역에 분포하였으며 4세기 초에는 600에서 700만 명, 556국의 전진시대에 이르면 1000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556국 시대의 중국은 이미 북방의 유목문화와 중국의 농경문화가 서로 융합되었는데 이를 후한체제라 하며 오후의 난립을 정리하고 화북을 통일한 국가가 북이로 북이가 바로 선비 계통의 탁발부가 건설한 왕조입니다. 이후 북이는 도무제가 즉위한 후 국명을 위로하였으며 태무제 시기에는 마침내 하, 북연, 북량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는 남으로는 한인의 남조와 북으로는 선비에 이어 새롭게 초원을 장악한 유연과 대치하게 되지요. 유연은 4세기 중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몽골 초원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곳을 지배했던 유목 집단의 명칭입니다. 이 시기는 몽골 초원의 패권이 몽골어 계통에서 투르크어 계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선비 계통이 고비 사막 이남으로 이동하자 칭륵 또는 철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투르크계 유목민이 몽골 초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연에 속하는 유목민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그들은 담비나 털 등으로 북이와 교역하며 겨울에는 막남으로 오고 여름에는 막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북이에 복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는 유연을 제압하기 위하여 원정을 치러야 했고 이런 군사적 압력과 위기 속에서 402년 사륜이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가드벌 가한이라 칭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공식적인 군주 칭호로 카간이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른 유목민들처럼 유연 역시 목축 경제에만 의존하여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북이는 대유연 강경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유연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유연의 지배를 받던 다른 유목민들의 반란이 빈번해졌고 546년 고차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돌궐이 유연을 도와 이를 진압하기에 이르지요. 돌궐은 그 보상으로 유연 안악의 카간의 딸과 혼인을 요청하였지만 안악의 카간이 거절함에 따라 돌궐은 그 대신 서위와 혼인 동맹을 맺고 552년 유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연은 외적으로는 북이와의 대결로 물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고 내적으로는 투르크계 유목민들의 빈번한 반발에 직면하여 흉노와 같은 강력하고 안정된 제국을 만들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상 스키타이와 선비, 유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